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붉게 단풍 들어가는 어느 가을날 창의문 밖 세검정에서 주안상을 앞에 놓고 노 선비들의 대화가 들려온다. 어허,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먼. 참으로 고생들 많았소이다. 그렇지요. 허허. 이보시오들, 내 술 한 잔 받으시오. 잘 살아왔다고 더물어주는 약주옷이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청명한 파란 가을 하늘 아래에서 주고받는 술잔은 노 선비들을 한껏 들뜨게 하였다. 몇 순배 돌아가니 얼굴이 발그레한 기쁜 낯빛에 한 노 선비가 말을 꺼낸다. 우리가 오늘 이처럼 유쾌할진데 지금껏 살아오며 오늘보다 더 통쾌한 일이 많았을 것이 아니오. 이제 그 중에 가장 통쾌한 일을 하나씩 말하여 여흥을 돋우는 것이 어떻겠소? 이에 모두가 좋다고 찬성하니 먼저 한 선비가 말을 꺼낸다. 모년 모레 나의 선친께서 평양 감사로 계셨는데 젊은 시절 내가 평양으로 선친을 뵈러 갔다가 우연히 기생 하나를 가까이 하였지 뭐겠소. 선비가 한양으로 돌아갈 즈음에 후일 평양 감사를 하거든 반드시 그 기녀를 부실로 드리겠다고 약조를 하였다. 이 말에 기녀 역시 기뻐하면서 그러면 첩은 오늘부터 수절하여 서방님이 사또로 부임하신 날만 기다리겠습니다. 이리 굳은 언약을 하고 작별하였다고 한다. 그 선비는 곧이어 출사하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 2조 참판이 되었는데 갑작스런 정변을 만나 동료들이 해를 당하거나 유배에 처해졌다. 천만다행으로 선비는 목숨은 부지하였으나 풍계가 강등되어 졸지에 평양 역참의 대동찰방으로 내쫓기게 되었다. 선비가 평양에 도착하여 예의 기녀를 찾으니 과연 수절하며 선비가 감사가 되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매일 밤 치성을 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감사는 고사하고 미간말찍이 된 처지를 바라보며 슬퍼하자 기녀를 이로하며 지난날 약속한 바를 지키겠나라고 말하였다. 이에 기녀는 낙심한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거절하였다. 상공께서 감사가 못 되셨으니 약주를 이행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임 감사 영감에 분부가 있사온데 만일 평양 기생 중에 대동찰방을 가까이 하는 자가 있으면 기적에서 제명하고 죄를 묻겠다 하십니다. 소인이 어찌 감히 그 명을 어기겠나이까. 이 말에 선비는 분한 마음에 치를 떨었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사가 영광정이 주안상을 차려놓고 상화 관리를 모두 불러들였다. 선비 역시 말석에 자리하고 앉아 있었다. 다른 자리에는 풍성한 음식과 꽃다운 여인들의 건주가 이어졌다. 하지만 선비의 자리에는 차려진 음식이라고는 달랑 나물 2접시에 자신의 자리에 없는 사람인 듯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당시의 감사는 정변으로 인해 세도를 얻은 자인데 그 선비를 곱게 볼 리 없었으며 자리에 참여토록 한 것도 치욕을 주려 한 의도가 분명했다. 감사는 웃음 띤 얼굴로 말석의 선비를 바라보며 연신 참여한 다른 객들과 서로 눈짓하며 비웃고 있었다. 박대당하는 선비는 붕괴한 마음만 일렁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술이 몇 순배 돌 즈음 호련히 대동강 건너편에서 말을 탄 한 사내가 급히
말을 몰아 도착하여 무슨 급보를 감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닌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감사가 대경 실색하였다. 잠시 후 선정관이 들어와 교지를 읽어내려갔다. 어명이여, 현임 평안감사 암흑에는 적신의 당여이니 즉시 파면하여 죄를 묻고 그 후임으로 대동찰방 암흑에를 제수하노라. 교지 낭독이 끝나자마자 감사의 의관을 벗기고 족쇄를 채워 압송하는 한편 선비를 상석에 앉히니 그동안 선비를 비웃던 객들이 모두 부복하여 잘못을 빌었다. 약조를 한 기녀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이 얼마나 통쾌했던지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이가의 미소가 절로 일어나니 이 일이야말로 내 일생일대에 상쾌, 통쾌한 일이지 뭐겠소. 허허. 이 이야기를 들은 두 노선비는 박장대소하였다. 그중 한 노선비가 자신의 사연을 이어갔다. 참으로 통쾌하였겠습니다. 그려. 저도 이야기 한 저럭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무 해에 대가응시 며칠 후에 혼례날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고 결과를 기다릴 겨를 없이 바로 혼사를 치르고자 처가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길을 떠나려니 여러 친구들이 희롱삼아 선비에게 말하기를 자네 같은 승맥이 첫날 밤에 신부가 스스럼 없이 많은 말을 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왜 어렵겠는가? 가능하고 말고. 자네가 그리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크게 한턱을 내고 만일 성사치 못한다면 벌러 우리에게 한턱을 베풀게나. 이리 서로 간에 내기가 성사되자 여러 친구들이 장난삼아 마부도 되고 혹은 교군꾼도 되어 모두 함께 처가로 갔다. 초례를 마치자 날이 저물어 신랑 신부가 동방에 들어가니 여러 사람들이 밖에서 길을 대고 엿듣고 있었다. 신랑은 내게 질세라 아무리 물어다보고 달래도 보았으나 부끄러운 신부는 종시 입을 열지 않았다. 신랑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난감하던 차에 호련히 문 밖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뒷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에 처가 부모가 나가보니 신랑이 장원급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소식을 듣고 장모가 크게 기뻐하여 급히 신랑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하지만 장모는 사이를 아직 제대로 상면도 아니한 데다 당시 풍속에 의하면 신방문을 타인이 함부로 열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차마 방문을 열지는 못하고 방문 앞에서 신부를 불렀다. 예, 아가. 신랑이 장원급제하였다고 정갈이 왔는데 아마 잠이 들어 알지 못하는 모양이구나. 네가 좀 깨어 알려주어라. 이 말을 듣고 신부가 마지못하여 가는 목소리로 신랑을 깨우는데 신랑은 짐짓 잠든 채하고 대답을 안 했다. 친정어머니의 당부가 있었는데다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책임감에 신부는 쉬지 않고 말하여 신랑을 깨울 수밖에 없었다. 허허, 말에 무엇하겠소. 이 일로 나는 동무들에게 크게 한턱을 받아냈으니 내 일생의 제일로 통쾌한 일입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수줍음 많던 새색 시절에 아내가 떠올라 절로 웃음이 납니다. 지금은 어미 호랑이가 되어서 허허. 두 번째 일화를 듣자 다른 두 선비가 역시 박장대소하였다.
이어서 세 번째 선비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참으로 유쾌합니다. 그러면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아무해 암행어사로 경상도 안동 땅에 갔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산천 민가에 하룻밤 머물기를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지나가는 과객이 오면 하룻밤 신세를 지고자 합니다. 그것이 선비님의 사정이 딱한 줄은 압니다만. 주인은 이리 머뭇거리며 수심 가득한 얼굴로 오늘 밤은 집안에 곤란한 일이 있어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선비가 그 연유를 물으니 머뭇거리며 말이 없었다. 선비가 여러 차례 물으니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 저희 집안이 박복하여 아들 자식 하나 둔 것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주색을 탐하고 방탕하여 저 건너 납천장 사는 유부녀와 통간을 하였습니다. 하필 그 여인은 재력과 세력이 있는 이 고을 이방의 며느리가 아니겠습니까요? 앙심을 품은 여인의 남편인 이방의 아들이 집안의 세력을 믿고 주인의 아들에게 기막힌 일을 기별했다고 했다. 네가 나의 처와 통간하였으니 나는 마땅히 너의 처에게 장가를 들겠노라. 아무 날 혼이 나러 갈 터인즉 부디 너의 처를 신부로 내어 놓아라. 노인은 기가 찬 듯 크게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잘못으로 며느리가 흉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어찌 손님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며 눈물을 흘리었다. 이에 선비는 공분을 느껴 급히 서신 한 장을 써서 인편을 통해 읍으로 보냈다. 잠시 후 수십 명의 거한을 대동하고 사모간대를 한 신랑 복색의 젊은이가 소란스럽게 대문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그 젊은이가 바로 이방의 아들인데 주인을 불러 서슴없이 어서 신부를 내놓으라고 호령했다. 주인 노인은 경천동지하여 말문이 막혔다. 옆에 있던 선비가 젊은이의 무도함을 책망하며 나섰다. 그러자 사내들이 선비를 결박하여 마당에 꿇어앉히고 안채로 난입하여 노인의 며느리를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 며느리는 안 나오려 울고불고하고 사내들은 끌어내려 고언치니 물끓듯 소란스러웠다. 그러는 와중에 난데없이 본읍에서 나줄들이 들이닥쳤다. 이어 군관 하나가 앞으로 나와 어사를 찾으니 선비가 답하며 신랑 복색의 젊은이와 사내들을 포박하라고 명했다. 어사는 이방의 아들을 하옥하여 그 죄를 엄히 묻도록 하고 따라온 사내들은 각기 수십 도의 장을 때려 후일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포박당하는 아슬아슬한 고비가 있었으나 조그마한 세력을 믿고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게 죄를 묻는 한편 힘없는 부녀를 구하였으니 이 어찌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자중의 선비들이 모두 박수갈채를 보내며 통쾌하다 하였다. 이 세 노선비는 모두 영조임금 시대의 재상들이었으니 평안감사를 한 선비는 정승 민진원이요. 장가들던 선비는 판서 윤행임이며 어사였던 선비는 판서 박문수라고 한다. 당시 속담에 이르기를 남에게 눌리어 낭패한 것을 납천장 되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납천장 사람들이 박어사를 만나서 크게 낭패하였기에 이런 말이 생겼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